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단타를 쳤느냐? 단타를 쳤어요. 고포스를 쳤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장 초반에 금융투자가 갑자기, 자금을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대략 한 500억? 외국인은 사들이질 않고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조정이 오는 날인가?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고포스에다가 한번 단타를 쳐봤는데 혼났죠. 그래가지고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도는 지금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단타 안 칠래요. 대기 중. 한번 조정이 크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특별히 초대 손님이 계십니다. 주식하는 아줌마, 주준마님께서 오셨어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준마입니다.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기로 했어요. 주식하는 아줌마. 근데 주식을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 생초보. 경제 용어, 단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하세요. 그냥 신문 같은 거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하는데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제가 방송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그죠? 돈 버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고, 그래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이렇게 그때그때 그거를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생초보입니다. 주식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뭐 기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5분봉 한번 볼게요. 5분봉. 5분봉. 홍콩을 보면 안 되죠. 왜 홍콩이 나왔을까? 그죠? 5분봉을 한번 볼게요. 5분봉 시간이 코스피 200 선물, 그죠? 시간이 잠깐만. 차트가 그죠? 여기 이렇게 맞나요? 그죠? 맞네. 여기가 아닌데? 아침에 여기인데? 찾다가 시간 다 가겠네. 여기네요. 그죠? 여기입니다. 여기. 시작. 아침에, 시작하는데 거의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죠?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미국장이 좋게 끝났는데, 이상하게 오늘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있을래나? 근데 시작하면서, 대략 9시, 그쵸? 요때 9시, 요때 시작을 했거든요. 요때 시작을 했네요. 요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외국인은 현물, 빵. 그죠? 선물은 아주 미약하게 플러스. 현물은 빵. 그죠? 근데 기관 쪽의 금융투자가요, 대략 마이너스 500억 정도 늘리면서 쭉 하고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9시니까, 그리고 일본이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했고, 근데 8시에 시작한 호주 증시는 대략 한 0.8? 1%? 호주는 상승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은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하고,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금융이 마이너스 500억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늘어나는데, 외국인도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가길래 저는 고버스를 좀 샀습니다. 이때 고버스로 좀 투자를 했어요. 단타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 양봉 쭉쭉 나오시는 거 보이죠? 야, 뒤통수한테 얻어맞죠. 가지고 겁나가지고 여기서 다시 레버리지. 그죠? 이때 막 그냥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면서 금융투자 물량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다시 위로 쳐 올리는데 겁나더라고요. 다행히 요거 와가지고 번전치기를 했는데, 야, 오늘도 참 모르겠다. 근데 오늘 제가 왜 고버스로 단타를 쳤느냐? 사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레버리지에다 단타를 쳐야 된다, 고버스는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미국이 안 열려요. 그죠? 미국장이 안 열리고 유럽장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항생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 사실 항생 같은 경우도 이제 야간 시장에 이 주가 흐름을 보면 미국 나스닥이, 특히 나스닥이 상승을 할 때 덩달아 같이 상승하는 모양새. 이 모양새가 많이 나왔거든요. 미국장이 안 열리니까 오늘 좀 뭐 조정? 내일까지 조정? 아니면 최소한 뭐 빠지지는 않더라도
보합? 그렇다고 하면 확률이 밑으로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좀 여기다 투자를 해봤는데 아니었다. 오늘도 날라갔다. 그죠? 시간봉.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간봉을 보면서 주도는 아직 멀었다. 공부 더 해야 된다. 그죠? 엄청 세잖아요. 이게 엄청 세잖아요. 오늘 하루만 봐도 엄청 세게 올라갔어요. 그냥 여기 꾹꾹 눌러주면서 올라가는 모양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일봉이 좀 많이 뜬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볼벤 한번 띄워보면 뜬 것도 아니에요. 계속 따라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태면 지금 외국인이라고 기관이 저 정도 매수세에다가 대략 지금까지 여기 1월 3일 요 날부터 딱 땡겨 올린 게 3.1조거든요. 그죠? 3.1조 가지고 거진 전고까지 다 왔어요. 전고 2,500까지. 오늘 2,400 몇에 끝났죠? 2,399.86. 거진 2,400에 끝났네요. 2,400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그죠? 여기까지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진 2,500 이제 100포인트 남았어요. 그죠? 내일 양봉 하나만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올릴 때 3.1조. 과거에 여기 올릴 때 7.4조. 그죠? 그리고 밑에서 2.8조 작업을 하고. 그죠? 이제는 올라가는 게 더 손쉬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어느 순간에는 올라가다 조정을 받겠죠? 조정을 받는다. 어느 순간에 반등이 있다. 반등해서 올라올 때는 더 쉽게 올라온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단이 있다. 분명히. 2,600이든 2,500이든 2,600이든 2,700이든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상단이 있다.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볼벤 타고 딱 올라가는 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한번 조정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주돈도 여기에 투자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투자가 안 돼 있으니까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뭐 레버리지에 지금 올라타가 있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오늘 올라탈까 생각을 했는데 또 아니에요. 제가 이제 중간에 대략 레버리지 기준으로 2% 플러스 2% 됐을 때 이제 정리하고 나왔거든요. 그때 조금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 좀 약발이 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정리하고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나왔는데 희한하게 그때 가가지고 약간 꼬꾸라지는 모습 시간봉 보면 크죠.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꼬꾸라지는 모습 그죠. 이거 5분봉으로 보면 더 꼬꾸라지겠죠. 각도가. 그래도 곱창 줄기를 타고 올라간다. 5분봉 그죠? 밑으로 보면서 싹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도 곱창 줄기 타고 올라간다. 모르겠어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조정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조정 못 받고. 지금 제가 만약에 예전에 생각했던 대로 이 밑에서 레버리지 비중이 대략 한 30%만 가지고 있었어도요. 이 비중은 여기서 줄이질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서 비중을 탔다 올라간다 그랬으면요. 계속 불타게 했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죽지 않는 이 모습 너무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저 일본장이 좀 떨어졌거든요. 일본장이 오늘 일본이 대략 마이너스 1.4% 그죠?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그죠? 떨어지고 나서 회복 못하는 모양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그렇게 안 받았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다가 그죠? 거의 횡보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빠졌었는데 그죠? 일본장은 괜찮은데 근데 지금 있는 게 일본이 어떻게 보면 거의 바닥에 다 붙어버렸어요. 전저 그죠? 지금 여기서 오늘 1% 빠지는데 이게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모양새. 이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원래 일본 차트는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 차트로 한번 봐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선 차트로 한번 본다 그러면 그죠? 다 저점에 부딪혀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어떻게 방향을 타느냐. 근데 얘네가 이렇게 방향을 타다가 밑으로 쑥 내려오잖아요. 그죠? 오늘도 마이너스 1%? 굉장히 세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회복 못하는 모습. 그죠? 시간봉으로 봐서도 회복 못하는 모습. 그죠? 이렇게 보면 회복 못하죠. 그죠? 갭 발악해가지고 회복을 못하는 모습. 근데 바닥에 딱 걸려있는 모습. 만약 내일 또 이걸 빠진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근데 오늘 뉴스가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좀 유심히 보자 그랬잖아요. 일본 금리 인상.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순간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일본 금리는 미국 국채하고 연동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국채 가격 상승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된다. 아주 디테일한 어떠한 시스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공식이 형성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에 이게 나왔어요. 일본 22년 생산자 물가, 그죠?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있겠죠? 물가 상승이에요, 일본도. 일본은 그렇게 스태그플레이션 걸려가지고 저물가에서 허덕허덕 대다가 물가 좀 올리자 그래가지고 아베노믹스 하면서 돈 엄청나게 풀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거야. 경기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돈은 어떤 생산적인 일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자본, 은행이라든지 주식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서민들이 어떠한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탬이 된 것도 아니고 부동산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약간 이제 돈이 이상한 쪽으로 막 빨려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 근데 그 상태에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이 뉴스, 일본이 금리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허우적거린다.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도움이 안 될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예측할 필요가 없죠. 주가가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올라타기가 조금 많이 힘들다. 그죠? 일본. 그렇다. 그리고 오늘 뭐 별다른 게 없었어요. 환율도 뭐 괜찮았습니다. 그죠? 오늘 별거 없었죠. 오늘 장 좋았어요. 제가 오늘 이 장을 제대로만 올라탔다 그러면 뭐 차트 안 봐도 되고 뉴스 안 봐도 되는 그런 지금 상승장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마음 편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그냥 차트 보고 시간만 보고, 그죠? 곱창 나중에 어느 순간에 저녁에 딱 봤더니 곱창을 딱 가로지르는 요런 모양의 어떠한 차트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부터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공부해도 돼요. 사실 뭐 뉴스라든지 주식하는 사람들은 뉴스라든지 차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일상생활에 무슨 우리가 이제 예능 TV 보듯이 그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니까 항상 정보가 있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이거를 해도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타고 올라가는데, 그죠? 너무 부럽다. 그래서 주도는 단타를 그렇게 치면서 겨우겨우 헐떡헐떡 되는데 진작에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이 대략 8시 정도 됐는데 유럽장이 조금 비실비실해요. 그죠? 유럽도 굉장히 세게 올라갔거든요. 장 초반에 세게 올라가는데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너무 이렇게 우리 축제라든지 술을 마신다 그래야 되나?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그래야 되나? 술을 먹는다 뭐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행복한 순간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오를 때 끊임없이 계속 오르는 주식 없어요. 그죠? 이거 위험해져요. 그러면 오르다가 한 번씩 꺾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꺾었다 어느 선에서 다시 올라가야죠. 그죠? 그죠? 이게 이렇게 꺾어져서 올라가는 게 옛날에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사람하고 개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람은 그냥 걸어가요. 쭉 한 길로. 근데 개는 목줄맨 개. 이게 개예요, 개. 개는 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꾸준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지금 만약에 이 상승세가, 그죠? 어떠한 이유가 있고 지금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보다도 이제 그 선진국 시장 요런데 이제 자금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이 상승세가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상승세는 굉장히 세겠죠. 그죠? 근데 언젠가는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죠? 한번 받고 다시 올라가든지, 그죠? 뭔가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낙스라든지 이런 차트를 보면 차트를 일봉 차트로만 보면, 그죠? 그냥이에요. 그냥 한번 뻗쳐나갈 때 여기 한번 조정받고
뻗쳐나갈 때. 그죠? 한 번 더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는. 그죠? 근데 이 모양새가, 유럽에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로스톡스 50. 그죠? 똑같죠? 프랑스. 똑같죠? 그죠? 하다못해 이탈리아. 나 내일은 이탈리아를 한번 가져볼게요. 그, 말썽 많은 이탈리아도 차트가 거진 비슷해요. 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근데 이 조정받는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죠. 그죠? 이거 예측해가지고 곧버스를 산다? 아주 멍청한 짓. 떨어지고, 그때 곧버스를 사도 늦지가 않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본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곱창. 시간 곱창. 여기서 곱창을 잘리고 내려오는 음봉이 쭉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이거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일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차트라든지 뭐 지표라든지 아주 좋아요. 뭐 오늘 사실 방송할 것도 없습니다. 방송할 것도 없고 뉴스도 없고 유튜브를 보다가 승질 나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죠? 죄다 뭐 지금 뭐 현금을 챙겨야 된다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야 돼가지고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고 저렇게 장이 좋은데.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이 좋은데 개별 투자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고 뭐 개별주 얘기 무슨 뭐 그 AI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하여튼 뭐하고 뭐 그런 거 얘기. 그 유튜브에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전문가가 있는데, 그 양반도 나와가지고 또 AI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상했다. 우리가 누구한테 지식을 전달한다든지, 나의 투자 경험, 아니면 내 투자 노하우, 이런 거를 전달할 때는요, 종목을 집어가지고 전달해주면 안 되죠. 그거는 본인이 종목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한번 방송을 만들려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나중에 사실 내가 이제 뭐 방송쟁이는 아니지만, 그죠? 사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저를 위해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책팔이, 정보팔이, 그 다음에 장기 투자의 단점, 그리고 주식하고 고스톱하고의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요거를 하나하나씩 뜯어가지고 방송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개별주라든지 뭐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슨 주식을 사셨더라도 그냥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사실 지수가 빠질 때, 우리는 곧버스에 투자할 때 개별 종목이 날아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아니고는,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개 중에 6개는 상승을 한다. 지수가 좋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개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오래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선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죠? 시작하면서 껄떡껄떡 대다가 10시부터 퍽퍽퍽 들어오는데 6,200개까지 들어왔어요. 12시 30분 6,200개. 그러고 나서 빠져가지고 3,000개에서 끝났는데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오늘은 콜옵션, 풋옵션 다 샀더라고요. 콜옵션 7,000개 사드리고, 풋옵션 17,000개 사드리고, 많이 샀네. 위클리 7,000개 사드리고, 위클리 풋 3,500개 사드리고, 그 다음에 미니 선물도 많이 들어왔어요. 미니 선물도 대략 한 3,000개, 3,700개 들어왔다가 다시 1,159개, 요걸로 끝났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선물 움직임은 제 마음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상승장인데 한 번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 뒤에서 좀 한번 팍 쳐주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느낌이 없어요. 미니콜 8,900개, 그 다음에 미니풋 마이너스 7,300개. 뭐 이렇게 끝났네요. 선물도 좋다. 그리고 외국인들. 그래 제가 오늘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럼 어디서 조심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서 조심해야 되냐면, 외국인은 이만치 많이 사들였잖아요. 기관도 만만치 않게 사들였어요. 오늘도 쌍끌이, 그죠? 오늘도 쌍끌이. 엄청 좋은 거예요. 진짜 이 정도 올랐으면 진짜 많이 올랐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기관이나 외국인 둘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뜬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조심.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투자를 하고
뭐 뉴스 볼 필요 없죠.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플러스가 들어오는지 마이너스가 들어오는지 그것만 확인한 다음에 외국인들 사들이네, 기관 사들이네, 그러면 하루가 편해지는 거죠. 뭐 건들 필요도 없습니다. 저처럼 이제 주식을 안 가지고 있고 불안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단타 치고 있는 거지.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된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좋아요. 제가 이제 고객 예탁금이 슬슬 늘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아주 좋은 현상. 여기서 지수가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받을 때 이 고객 예탁금이 다시 플러스로 늘어나는지, 그죠? 조정받을 때 플러스로 늘어난다는 거는 개미들이 기회를 봤다는 거죠. 그죠? 다시 반등할 때는 개미들이 힘이 더해지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만 사들여도 많이 올라가는 장. 그죠?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장.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걸 봐서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 슬금슬금 늘어난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신용융자. 그죠? 줄질 않죠. 신용융자도 이쯤에서 한번 조금 더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 투심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개미들은 이 기회에 팔아야겠다. 팔아야겠다. 이 투심이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유튜브를 봐도 다들 팔래. 아니, 저렇게 좋은데 왜 팔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 유튜브는요, 다들 그래. 제가 요새는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아니, 죄다 팔래. 그러면 언제 파냐는 거야, 언제. 그죠? 언제 파냐는 거야. 시간 보러 가가지고, 요거 올라가면서 진짜 거짓말하고 저번 주부터 팔래요. 계속 팔래. 오늘까지 올라갔는데. 그죠? 최소한 팔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뭐 앞으로 뭐가 안 좋아요, 아니,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벌써 침체가 왔다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침체 올 거를 대비하자는 사람도 있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위험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해? 부정적 반응으로 계속 얘기해서 팔아라, 현찰 만들어라 하는데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기회를 왜 놓치게 만드냐는 거지. 차라리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그죠?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신호가 딱 나왔어. 음봉. 제가 그래서 음봉이에요. 곱창 잘라먹는 음봉 나왔을 때, 이 다음날, 그죠? 이렇게 흘러내릴 때, 이때 얘기를 해야지. 그죠? 지금, 제가 그 유튜브 방송들, 또 개별 종목 추천해주는 방송들, 이거 보면서 계속 저는 이제 봤다가 없애버리고 계속 돌려서 보는데, 이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주식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심오한 기본이 돼 있지는 않은데, 기본이 뭐냐? 아무것도 안 놓고 선 차트만 놓을게요. 선 차트만. 그죠? 뭐 날짜 개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차트 상승하라. 그죠? 선으로 보면 양봉, 음봉 이게 안 보여요. 그냥 선만 보이는 거야.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 그죠? 내가 한 이쯤에 있어요. 주가가 떨어져.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레버리지를 사야 돼요? 코퍼스를 사야 돼요? 그죠? 아니, 떨어질 때는 코퍼스를 사야죠. 그죠? 떨어졌는데 여기 많이 떨어졌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어. 레버리지 사야지. 그죠? 아니죠. 왜? 우리가 왜 예측을 합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나 같은 개미들이, 초짜 개미들이 여기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다 그러면 초짜들은 다 레버리지야. 많이 떨어졌어. 갭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나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해야 돼. 왜? 다음 반등을 노릴래. 진짜 바닥은 여기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죠. 왜 그러냐면 많은 개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닥을 잡을 수도 없고 이 고점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냥 떨어지면 추세 따라가지고 고버스 투자하세요. 투자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다시 상승을 할 때, 그죠? 다시 상승할 때 이때 레버리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좀 확대해가지고 투자는 항상 손실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수익이 손실보다 크면 돼요. 그죠? 내가 여기서 곱버스를 샀는데, 그죠?
고버스를 여기서 샀는데 떨어지다가 갑자기 폭상승을 해요. 손실 났네. 그죠? 손실 났네. 괜찮아요. 기다려보는 거야. 내가 예상했던 어떠한 마지노선, 내가 예측했던 어떠한 투자 지지선, 이런 거를 그어놓고, 마지노선 이런 거를 그어놓고, 투자 지지선 그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곱창이라든지 이런 차트들을 가지고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입을 했는데 손실이 안 났다고 하면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는 손실 났다가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수익 났다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다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는데, 야, 이거 진짜 전고 뚫고 라인을 뚫고 날아가네? 갑자기 여기 뚫고 올라가네? 야, 이거 레버리지. 고버스 손실 마이너스 10%. 그죠? 레버리지. 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시간 지났더니 여기까지 올라가네? 그죠?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0에서 20 빼면 20은 먹잖아요. 30에서 10 빼면 20은 먹잖아요. 플러스 20 수익. 그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를 때 불타기를 해야죠. 왜? 그죠? 곧버스면 떨어질 때 불타기를 해야지. 그죠? 레버리지인데 왜 떨어질 때 물타기를 하냐는 거죠. 그죠? 거꾸로 투자하면 안 돼요. 추세 따라서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양봉, 음봉, 뭐 지지선, 뉴스 다 떨어가지고 요만치 올라왔을 때 여기 딱 올라왔을 때 그쵸? 차트 곱창 차트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관들 막 플러스에서 막 사들이고 했을 때 요때 사들여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본을 전 재산을 투자를 못 하더라도 비중 있게 비율 있게 투자를 했어야죠. 대략 10% 정도 한번 담아보고 좀 더 올라갔어? 그럼 또 한번 10% 담아보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죠. 그죠? 왜? 타고 올라가니까. 떨어질 때도 여기서 떨어지네? 곧버스 한번 타 10%, 또 곧버스 타 10%, 또 곧버스 타 10%.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아무도.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은 날아가는데 주식을 팔라고 하는 거야. 이런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잘못됐다. 이거는 잘못됐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그 사람들은 여의도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동보다 훨씬 똑똑하다. 또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죠. 그렇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이제 둔촌주공이 갖고 왔어요. 그죠? 둔촌주공. 우리 외국인이 현물, 선물 매집. 여기다가 하나 되지.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그죠? 지금은 쌍끌이기 때문에 기관도 한번 넣어봐야 돼요. 외국인, 기관, 현물 매집. 이거 항상 확인을 하시고, 아침에 장 시작할 때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둔촌주공. 춘제는 뭐 다음 주니까, 둔촌주공이 이제 언제죠? 17일 날 계약 종료예요. 17일. 내일입니다, 내일. 근데 지금 계약이 얼마가 됐는지 이거 절대 얘기를 안 해줘. 왜? 지금 건설사에서도 미분양이 얼마가 났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잘 얘기를 안 해줘. 한참 지나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신규 분양을 할 때, 뭐 보통 4일 정도 이제 그 계약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분양 당첨자가. 근데 매일매일 이게, 지금 뭐 50% 계약, 60% 계약 몇 프로 넘어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한마디 안 해요. 그죠? 그러면 계약률이 저조한 거야. 그래서 지금 계약이 얼마큼 됐는지 해서 얘기를 안 해. 그죠?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 구글링을 안 해봤어요. 한번 이제 요거 끝나고 찾아봐야겠네. 계약이 얼마나 됐는지. 근데 얘기를 안 해줘요. 17일날 종료될 때까지, 내일 저녁 종료될 때까지. 그죠? 근데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80%잖아요. 근데 뭐 70%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식민성 없어요. 크로스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식민성은 없는데, 주돈이 딱 받은 느낌이 뭐냐? 50% 정도는 계약이 되지 않을까요? 둔촌인데? 둔촌주공인데. 그죠? 50%는 계약이 되지 않을까? 근데 옆에 이 아파트하고 비슷한 아파트가 이거보다 더 싸. 그리고 그 아파트는 한강 조망도돼. 훨씬 더 좋아. 라는 게 이거 조금 안 맞긴 하는데, 그래도 50% 정도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 70%, 80% 채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안 돼가지고 계약을 다 포기해버리면 후순위 청약이라는 거 안 돼요? 후순위 청약. 여기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채워지지 않을까? 20% 정도? 그래도 대략 한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야겠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야겠죠? 왜? 이거 사고 안 터뜨리려면. PF 대출. 그죠?
이거 사고 안 터뜨리려면 CFO는 만들어 놔야겠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나갈 수도 있고, 그죠? 만에 하나 요거 때문에 뭔가 뻥 터졌다 그러면 또 시끌시끌해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최소한 요거는 지나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작전을 짰잖아요. 그죠?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작전을 짠 게 좀 살랑살랑 가자. 이번 주도 살랑살랑. 둔촌주공도 있고, 그죠? 17일, 그리고 19일. 이 둔촌주공도 있고,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쉬는 날, 설 명절 쉬는 날도 있고, 그 다음에 FOMC 2월 1일 날, 이거 나오고 나서 이 뒤에 투자해도 되겠다. 왜? 이왕 아직까지 투자 못했잖아요, 우린. 그죠? 더 갈 것 같아? 제 생각에는요. 더 갈 것 같아. 조정받아도 미약하게 받을 것 같아요. 조정폭도 나와 있네. 이거 곱창 머리까지 몇 프로 떨어져야 되나? 1.4%. 그죠? 대략 한 2% 정도 조정받아도 상승이다. 아이씨, 진짜. 아깝다. 이거 올라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마음이 편했을 텐데. 정말 아깝다. 근데, 기회는 계속 오죠. 주식은 제가 죽어도 오고 여러분들이 죽어도 주식시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늙어 죽는 때까지 주식을 할 수 있고, 주식은 정년퇴직이라는 게 없고, 그죠? 나이 많고, 나이 적고를 따지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이 형님이다. 그죠? 아주 잔혹한 시장. 근데, 이 주식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죠?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주식을 함으로써 해가지고 나의 시야, 경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 이런 거를 많이 습득을 할 수 있다. 머리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치매라는 게 없어진다. 굉장히 좋잖아요, 주식. 그죠? 그렇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그냥 쏘소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좋아요. 다 좋고, 내일 아침장에 가서 뭐 지금 유럽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유럽이 만약에 빠진다. 오늘 굉장히, 유럽이 지금이 장이 그냥 쏘쏘하게 흘러가는데, 요게 그냥 많이 빠졌다. 마이너스 뭐 한 1% 이상 빠졌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곧버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방송 잘 보셨나요? 네. 어때요?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부를 좀 하고 와야겠어요. 계좌는 있으세요? 계좌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계좌 있는 것 같고. 그죠? 주식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죠. 다들 그래요. 다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 욕심에, 남들 돈 벌었다. 이 욕심에 다 주식시장 들어오는데, 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 주식시장은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인생은 드라마잖아요. 근데 대본이 없어요.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예측을 하려고 해요. 준비는 할 수 있는데 예측을 하면 안 되죠. 나중에 내가 한 60세 먹어가지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아니, 그런 드라마 각본을 쓰면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거는 드라마 각본을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60세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할 거야. 뭐부터 노력을 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주식을 샀으니까 이 주식은 따블 템버거가 나야 돼.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그날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주준마는 어떻게 계속 방송에 나오실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세요. 계속 이 방송을 듣고,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녹화를 해놓은 거를 그 다음날 머리가 뭐 정신이 조금 욕심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뭐 개별주를 사고 싶다든지, 아니면 반대쪽에 매매를 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 계속해서 돌려봐요. 계속해서 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주식 투자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정신세계를 어떻게 부여잡고 제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우리 이제 주준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푼돈이에요, 푼돈. 푼돈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푼돈이 모여가지고 목돈이 된다.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오늘 1만 원을 벌어도 이게 20거래일로 친다 그러면 2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만 원을 벌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더 많이 줘요. 10만 원, 어떨 때는 100만 원도 줄 때가 있어요. 노력만 한다 그러면. 원칙을 지키고 내 투자 가치관을 지킨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